더불어민주당이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강진 지역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특히 목포와 순천 지역 국회의원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름 없이 유해만 남은 5.18 열사의 기록을 완성시키는 일은 이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버 마이크라고 불리는 어르신 예술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의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강진 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시끄러웠던 공천 끝자락에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진 데다 선거 일정상 재경선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강진 군수 후보로 강진원 예비후보가 결정된 건 지난 8일. 하지만 민주당은 강진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강진 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진원 예비후보가 강진 지역 한 식당에 방문할 당시 현장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본인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빠듯한 선거 일정상 재경선이 불가능한 데다 시끄러운 공천을 서둘러 매듭짓고 본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결국 강진 군수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선 승리 이후 징역형이 선고됐던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는 그대로 공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만큼 형량의 다툼이 있는 데다 무엇보다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박 후보의 본선 경쟁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전남 지역 공천은 모두 마무리됐고 민주당은 본 선거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균형을 맞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파란 점퍼를 입게 된 후보들에게는 후보자 추천서와 공천장이 전달됐습니다. 민주당의 뿌리 우리 호남에서 전라남도에서 뜨거운 승리의 여망과 열기와 희망을 만들어서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3주. 이제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동서부권 대표도시 순천과 목포의 국회의원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천과 지방선거 관리 공정성에 대한 반발은 벌써부터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노광규 전 순천시장이 무소속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건 불공정 때문이라며 지역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정치적 분열과 혼란은 결국 공천심사위원이었고 지역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소병철 지역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목포도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국회의원의 입지가 공천 잡음과 이딴 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직접 임명한 보좌관이 저질렀던 성폭행 사건, 시민 8천여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직접적 사과와 해명 대신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여론은 급속도 악화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이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그야말로 그냥 불행히 담 넘어가듯이 하는 행태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 모두 전남 민주당의 공천 심사에 참여했고 두 지역 모두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 민주당 중앙당이 결정권을 쥐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당장은 공천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의 시간이지만 6월 1일이 지나면 오히려 지역위원장이 단체장 등에게 부탁해야 할 처지로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판이 열릴 텐데 두 곳 모두 만만치 않은 세력이 지역위원장을 벼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김원희는 상대하라!
전남 정치 1번지를 자처하는 목포와 순천의 정치 상황은 2년 뒤 총선까지 안개 속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최기동 고문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대했던 젊은 국회의원이 정치력과 원칙이 없고 책임질지 모르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힘으로 김원희 국회의원을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과 여성을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재력 있는 청년들을 공천하는 등 이상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무안지역위원회 일부 당직자들이 무소속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안군 9개 읍면 협의회장과 청년부장 등 25명의 당직자는 무안 발전을 위해서는 김산 예비후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석연치 않은 공천 배제 등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 과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무안지역위원회는 당직자들의 무소속 후보 지지가 사실로 드러나면 모두 해당 행위로 제명 조치할 방침입니다. 가칭 민주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전남 학부모 도민 모임은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예비후보를 민주교육감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민주교육감 선출을 위한 전남 도민 모임은 전남의 아이들은 지금 지역 소멸과 불확실한 미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가교 역할을 하며 교육으로 전남의 미래를 바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 없이 유해만 남은 5.18 열사의 기록을 완성시키는 일은 미완의 숙제인데요. 41년 동안 무명 열사묘에 묻혔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유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엔 계엄군의 잔악함과 국가의 성급한 매장에 이루어진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4-96번 무명열사의 묘. 유해는 땅에 묻혔지만 이름을 찾지 못했던 무명열사묘의 주인이 41년 만인 지난해 밝혀졌습니다. 유해의 주인은 1980년 당시 고1의 나이로 숨진 양창근 열사.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묘역 1-38번 양열사의 묘에는 양열사가 아닌 다른 유해가 안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양창근의 유가족에게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됨에 따라 양창근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창근 열사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 열사는 5월 19일 휴교령이 내려지고 시위에 합류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헤맸지만 아들의 소식이 들린 건 한 달 뒤. 그때 아들은 이미 땅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그 망월 묘지를 다듬어가지고 빨리 시신을 빨리 묻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찾으러 왔을 때도 다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던 상태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명열사묘에 묻힌 진짜 양창근 열사의 유해와 41년 동안 양열사로 잘못 알았던 유해, 두 유해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열흘간의 항쟁이 끝난 뒤 한데 모인 시신을 묘지로 옮기면서 지문 채취 등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성급한 매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신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사례들이 이번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40여 년 만에 신원이 밝혀져 이름을 되찾은 무명열사는 양창근을 포함해 모두 2기. 발굴된 유품을 통해 당시 4살이었을 걸로 추정되는 무명열사를 포함해 무명열사는 아직 3명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전적지로 꼽히는 장흥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초원토 퍼포먼스, 석대들을 내달린 아름다운 꽃 이소사 특별 공연과 장흥 남초등학교 합창단의 무대가 다채롭게 이어져 희생된 농민군의 뜻을 기렸습니다. 광주 전남의 주유소 10곳 중 3곳 이상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기준 광주 전남 지역의 주유소 1000여 곳 가운데 388곳에서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비쌌고 두 유종 가격이 같은 곳이 180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율이 확대됐지만 경유는 세금 인하 폭이 적기 때문으로 운수와 건설 중장비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공연과 축제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요. 60대 이상 어르신 예술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힘찬 응원가에 맞춰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60대 7명으로 구성된 아름드리 팀의 공연입니다. 이 팀은 최근 전남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실버마이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 예술가가 주체적으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이제는 시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새롭게 어떤 암에서 어떤 열정이 이렇게 샘솟는다 그럴까요? 전남 실버마이크에는 22개 팀,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노래와 연극, 국악과 마술 등 주제와 방식도 다양합니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들에게 능동적인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주말에 전남 관광지 등에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실버 마이크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그 주간에 우리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어르신 예술가들이 꾸미는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연출될까? 실버마이크의 첫 공연은 5월 25일 무안군 남학중앙공원과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축수산물은 96.4%, 수산물은 100%를 개방하는 메가 FTA로 농수축 임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5,200억 원에 이르고 중국이 가입할 경우 연간 2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CPTPP 가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며 전라남도 공무원과 지역 공무원들이 나서 정부의 CPTPP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도 해경과 장흥경찰이 합동으로 20대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았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현금 인출기 주변에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완도 해경에 지원을 요청했고 보이스피싱범은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임업 후계자와 예비 귀산촌인 등이 꼭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해 매년 2차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업 후계자나 산림사업 융자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40시간 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야지만 그동안 전남에는 교육기관이 없어 도내 임업인들이 타 시도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해남군과 해남교육지원청은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남군과 교육지원청은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현재 장학재단을 교육재단으로 개편하고 장학사업 외에 주민 교육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에 숨겨진 아름다운 정원을 찾기 위한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